없으면 C단계 114번 114번에 24 116번 116번에 20 124번 124번에 720 121번에 3 125번에 4 128번 128번에 228 집합의 연산 B단계 210번에 니은 니을 203번에 4 178번 178번에 8 186번 186번에 7 8 190번 190번에 4번 197번 197번에 1 203번 203번에 4 224번에 3 239번에 12 C단계 49번에 3번 50번에 127 51번에 22 52번에 5번 54번에 5번 끝이야? 55번에 3번 됐어? 체크해주고 이거 질문 문제 볼게요. 체크 일단 해줘. 됐어? 질문 B단계에서 혹시 있으면 하고 아니면 C단계 바로 질문. B단계 없어? C단계 21쪽에 있어? 21쪽, 22쪽 1쪽 없나 본데? 22쪽, 23쪽 128번 128번 2, 4, 6, 8, 10 있고 원소가 2개 이상의 집합에 집합은 20 그러니까 원소가 26개 있다.
그지? 그냥 그렇다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2의 5제곱이 32개인데 공집합 하나, 그러니까 nx라고 할까? 0인 거 1개, 1개짜리가 몇 개? 5개 있으니까 총 6개 빼니까 26개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야. 이거는 조건을 준 게 아니라. 그거 중에서 각 부분 집합이 이렇게 A1, A2 이렇게 해서 A26까지 있을 텐데, 그럼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최대인 것을 AN이라고, 여기서 이제 최대인 것을 A1이라고 해서 최대 A1 이렇게 해서 A2 이렇게 해서 A20까지, A에 26까지 해서 요거를 더해라 이런 뜻이지. 그러면은 26개에서 최대인 거를 생각해보면 반대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10이 최대일 수가 있고 9가 8이 최대일 수가 있고 6보다 작은 것만 있으면 6이 최대고 4보다 작은 것만 있으면 4가 최대고 다 최대가 될 수 있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2가 최대인 부분집합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게 몇 개 있는지를 알면 2 곱하기 네모개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근데 2가 최대면은 뭐가 있고, 왜냐면은 2개 이상이니까 2가 이렇게 돼. 제일 작은 게 이건데 2보다 작은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문제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이 두 번째는 4가 최대인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4가 최대고 그보다 작은 게 있으면 되잖아. 원소가 2개 이상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1개 나오네. 1개 맞아? 그러면 4는 4가 최대인 경우 한 번 있으니까 4 곱하기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6이 최대인 경우 어떻게 되면 돼? 6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돼. 근데 2개일 때랑 3개일 때가 있어. 맞아? 그러면 2개인 경우, 여기서 2개인 경우는 2하고 6인 경우, 4하고 6인 경우니까, 그 다음에 3개인 경우는 2, 4, 6인 경우니까, 그러면은 6이 3번 있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셀 거냐가 문제지. 이걸 다 직접 할 거냐? 아니면 규칙을 찾아와서 계산할 거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잘 보면 6은 반드시 포함하고 6보다 작은 거는 저보다 하나 포함하면 돼. 맞아? 그럼 어떻게 계산돼? 6보다 작은 게 2개 있으니까 2의 제곱계가 뭐야? 6을 반드시 포함하는 2, 4, 6 중에 6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근데 다 빠지는 공집합을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계산이. 이해하겠어? 그 다음에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네 번째, 8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8보다 작은 거를 뭐 있어? 2, 4, 6이 있는데 이게 8은 반드시 포함하고, 여기서 8은 반드시 포함, 10은 못 들어가니까 8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러면 2의 몇 제곱이야? 4개 중에 3개가 되지? 그 다음에 저보다 하나씩은 포함해야 되니까 다 포함이 안 되는 공집합 하나를 빼주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지. 다섯 번째는 12 최대가 되면 마찬가지로 2, 4, 6, 8, 10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10 곱하기 2에 뭐 10은 반드시 포함하고 공집합 빼주고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지. 다 세는 게 아니라 이제 규칙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해볼까 우리는? 4 곱하기 2에 2 빼기 1 빼기 1이니까 2 빼기 1 이렇게 나오네. 규칙이 적용되네. 이렇게 최대를 정하면 그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판단되고, 그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로 그 최대값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로 분류하는 게 먼저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원소의 개수로 분류한 게 아니라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서 될 수 있는 경우 찾아내는 거지. 조금 달라. 그래서 기본 문제는 원소의 개수에 맞게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그걸 이제 구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최대값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대값을 정하고 그 밑에 가능한 거 찾고 그걸로 분수파를 만들어서 푸는 거라고. 알겠지? 그 부분이 달라. 이거 재배열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됐니? 다음 22, 23 아니 23 했고 24, 25 가면 넘어가고 B단계 그 다음 B단계 집합의 연산 B단계 그래서 질문 좀 해줘. 질문 없으면 C단계 40, 41 이거 해 이거? 이거 중에 해? 아니야? 됐어? 넘어가 42에서 60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과 자연과학 특강 신청 봤는데 인문 이라고 쓸게 N 자 특강을 시청한 학생은 이거보다 16명이 적으니까 16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의 특강을 시청한 학생은 어느 특강을 시청한다 80명이 하다. 적어도 하나면 인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전체가 있고 전체가 120명이고 적어도 하나는 여기저기 합집합은 어느 특강을 시청한 학생 여기보다 80명이 많대. 그러면은 요거를 표현하면 되지. 합집합이니까 자 빼기 인교자 해서 요거는 요거랑 뭐랑 인합 자의 여집합의 개수보다 80명이 많대. 그러면 여기다 80을 더하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지. 누가 있나?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런 방법이 있다고 했지. 이 2개짜리밖에 안 되니까 쉬운데 A 여기다 영역에다 이렇게 문자를 줘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T는 얼마야? 120이다. 일단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걸 표현하면은 A 더하기 B에다가 16 더한 게 뭐랑? B 더하기 C랑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는 합집합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합집합은 D 플러스 80이다 이거야. 이거 푸는 그때 자연과학만 시청한 C의 최대값 이거 구하는 얘기지. 한 문자도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120보다 작다고 하면 돼. 또 그렇죠? 여기까지였지. 다음 시간 숙제 먼저 내줄게. 쌤 여기 B단계 같이 하고 영재 틀린 것만 해. 틀린 것만. C단계 66쪽에 쌤 66쪽에 C단계 405, 406 푸는 거야. 408, 9, 10, 11,
13, 14, 15, 16, 19 여기까지만 할게 이거. 저거 할 거니까 쟤는 이것만 해오고 그러면은 더 개념 그렇게 더 개념 이름 해설 이름 써서 내주고 하고 10쪽 해줘. 정리 했어? 네. 이제 이 책이 그 상처럼 설명을 다 읽어야 되는 책이다. 그냥 수업만 듣고 문제 풀어면 안 돼. 집합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원소의 개념에서는 속하지 그것만 이해하면 되고 11쪽에 표현 방법에 다 읽어야 돼. 아는 내용도. 조건제시법은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X의 조건이 아니라 X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 원소의 꼴이 와야 돼. 꼴. 원소의 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뒤에 조건에서 개념을 해서 그렇게 공부했었지. 그 다음에 옆에 11쪽에 C 보면 뭐야 B하고 C 보면 원소를 나열할 때 일정한 규칙이면 점점점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기본 내용에서 넘어갈게. 그 다음에 12쪽에 중요한 건 12쪽에서 중요한 거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은 다 알 테니까 참고 2. 공집합은 유일하다. 즉 서로 다른 두 공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B 옆에 B에 보면 키포인트 B 보면 파이는 공집합이므로 n 파이는 0인데 집합 안에 원소가 들어가 있는 파이는 기호기 때문에 알파벳 기호기 때문에 1이다. 구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필수형 1번에서는 어떤 말이 없어? 다르단 말이 없으니까 같을 때를 같이 판단해야 되고 써놔야지. 조건이 없으므로 인 경우도 판단해야 된다. 구분하라는 얘기야. 어떤 문제는 저런 조건 있어. 같지 않다. 같다 같지 않다.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야. 조건제식으로 표현됐을 때 됐지. 그래서 표에 보면 일일이 된다는 얘기라고. 제발. 그러니까 유형연수 1-3번에 보면은 이거는 다르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구분된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 없으면 같을 때를 포함하고 다르다는 얘기 있으면 다를 때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14쪽에 유형연습 2-3번 지금 풀어봐.
알겠어? 반복되지 이게. 맞아? 얼마야 답이? 3. 경민이는 2. 여기 얘는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의 x가 원소이면 1-x분의 1이 a 원소이래. 그러면은 2가 원소이면 규칙에 넣는 거야. 이렇게 원소죠? 얼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원소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원소면 맞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이 원소네. 2분의 1이 원소면 뭐가 돼? 뭐 2 아니야? 2가 원소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뭔 말이야? NA의 최소값이니까 2가 원소면 모두 원소해야 되고 마이너스 1도 원소해야 되고 마이너스 원소면 2분의 1도 원소해야 되는데 아닌가? 다시 이거 돌아오잖아. 요것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요거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요것도 있어야 돼. 근데 요게 있으면 요것도 있어야 돼. 요게 있으면 요것도 있어야 돼. 3인데 3 그러면? 아닌가? 왜 2라고 했어? 문제 이렇게 나왔어? 정리 2인 이유. 마이너스 1을 저기 공식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면 저 조건에 이 조건에 다시 적용해서 나와야지 이렇게. 근데 왜 그런 문제에서 최소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냐면 얘가 아닌 내가 모르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를 구하라고 한 거야. 이해됐어? 주어진 게 지금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3이 맞아.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제가 왜 풀어보라고 했냐면 이렇게 숫자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복습이니까 문자를 볼게. 문자 뭐랑 비슷하냐면 합성 여러 번 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함수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이게 원소면 이 여기다 집어넣은 이것도 원소가 돼야 된다고. 맞아? 요놈이 여기 자리로 들어가는. 그럼 계산하면 유리식이니까 1-1 동시에 곱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 x분의 x-1이 원소가 된다. 이렇게 되지? 맞아? 다시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돼? 1-x분의 x-1분의 1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이게 원소가 된다고. 이 놈을 이 자리에 그대로 넣은 거야. 분자분모를 x로 곱하면 x-x-1이고 x가 되니까 뭐가 돼? 1분의 x에서 x가 다시 돌아오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x가 원소면 1-x분의 1이 원소고 그 다음에 x분의 x-1이 원소고 그럼 다시 이게 원소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세트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가 2면 뭐하고? 2하고 마이너스라고 2분의 1인 거고 x가 3이면 얼마야? 3하고 3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 넣으면 얼마야? 3분의 2하고 이렇게 3개씩 규칙을 갖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합성함수 개념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풀어보자고 한 거야. 원소의 꼴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오면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이렇게 문자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있지? 그 다음에 부분집합. 부분집합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원소가 모두 속할 때 원소가 속할 때 집합이 포함된다는 원소가 속한다. 내 거 원소가 제 거에 다 속하니까 내가 쟤한테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B에 속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야?
포함되지 않은 게 거기 설명에 부분집합의 기울이 된 2에 C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적혀있지 밑줄로 속하지 않는다. P의 원소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해해야 되고 거기 B에 보면 그래서 같은 의미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옆에 키포인트 B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A는 A의 원소이며 B의 원소이다. A의 원소가 B에 속한다. 모든 원소가. 두 번째, 세 번째 표현을 기억해줘. 두 번째, 세 번째. X가 A의 원소이면 X는 B의 원소이다. 이 표현하고 모든 원소, 동그라미 치고 모든 원소가 속한다. 이 표현을 나머지는 알겠지? 근데 두 가지만 조심해줘. 기억하고. 됐냐? 그 다음에 2번 16쪽에 부분집합의 성질에 대한 이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요. 왜 그러냐면 그 속한다, 원소가 속한다의 개념으로 정의된 부분집합의 정의를 A는 A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의 정의에 맞춰보면 A의 모든 원소가 모두 A에 속하기 때문에 모두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정의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동집합은 원소가 없는데 속하는 걸로 포함되는 걸로 약속한 거야. 알겠어? 됐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3단 논법이고. 질문. 질문 있으면 쭉 읽어봐 지금. 거기까지. 예습 했냐 혹시? 예습 안 했지?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과 진부분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은 A가 16쪽이야. 16쪽 밑에 거의 책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 서로 같다. 이걸 원소로 해석하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고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할 때 같다 라고 하고 등호를 사용한다. 같이 할 때는 같지 않다라고 쓴다.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P의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 그래서 우리가 속한다 개념을 뭐라고 알아야 된다고 했어? 진부분집합, 속한다 개념을 P가 A의 부분집합이다를 두 가지로 해석하라고 했지? 어떻게? 모든 원소가 모든 거 중에서 아닌 거랑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속한다 개념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으로 구분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진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해야 돼. 앞으로는 이제 여기 개념을 했었잖아. 중요하다 이게. 그 다음에 17쪽에 1번에 보면 서로 같은 집합 이해라고 해서 방금 선생님 얘기가 나와있지. X가 A의 원소이면 B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이면 A의 원소이고 그랬을 때 같다고 한다.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은 쭉 읽어보고
함정에 빠지면 안 돼, 문제 풀 때. 발전 3-3번 한번 풀어보지. 18쪽에 3-3번. 됐어? 얼마? 몇 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뭐라고? 뭐가 나왔어? 리들이 기억니은 디귿? 정민이는 답이 다른데. 기억 디귿? 답이 다 달라. 어떻게? PA를 뭐라고 하냐면은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는 집합에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름 없이 안 하잖아. 멱집합이야, 멱집합. 이게 참고로 알아두고.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러니까 집합을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야. 갖는 집합. 이걸 멱집합이라고 한다. 꼭 A가 아니어도 되겠지, 당연히. 이 표현도 이제 꼭 PA라는 건 아니고 멱집합 뜻만 알면 돼, 뜻만. 그러니까 A가 뭐가 있어? A의 부분 집합이 파이가 있고 공집합, 그 다음에 한 개짜리. 근데 파이가 기호가 또 있지. 이런 게 있고 두 개짜리 파이랑 1이랑 파이랑 2랑 1이랑 2랑 그 다음에 세 개짜리 파이 1, 2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원소로 들어가야 돼. 이게 원소여야 된다. 원소. PA의 원소. 이게? 그러니까 파이는 원소가 맞잖아. 그치? 파이는 PA의 원소가 맞다 이 말이야. 교 맞았구만. 아니야? 그 다음에 아니 잘못했다. 아니 이렇게 써줄까? 이게 맞았지? 이게 원소니까 집합 기호 안에 요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요것도 있고
요것도 원소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집합 기호 안에 원소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원소 하나라고.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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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 정답. 오케이? 그 다음에 파이는 이거는 이거 상관없이 무조건 맞는 얘기야. 그지? 모든 부분 집합이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라고 했잖아. 이 몇 집합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집합의 성질이에요. 이거는. 이유는 안 골랐어. 이게 맞아 틀려? 이렇게 생긴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집합기호를 지었을 때 이런 원소가 있어야 되지. 0이 없어. 0이 여기 맞아? 0에 중괄호가 있는 원소가 있는 거지. 이 0은 없다고. 원소 안에. 틀렸어. 그래서 맞아? 어떻게 들어가야 맞아? 요거랑 이렇게 들어가야 맞다고. 원소 요거랑 원소 요거랑 해서 데리고 와서 여기다 넣는 거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 맞다고. 됐어? 리을은 이게 아직도 그걸 이제 정확히 모르네. 자, 집합기호를 지우면 이게 원소여야 된다고 했잖아. 이 원소가 있잖아. 여기 원소를 집합기호로 묶으니까 뭐가 돼? 부분집합.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맨 바깥쪽에 있는 집합기호를 지우면 그게 원소가 되고 원소에다가 집합기호를 씌우면 그게 부분집합이 된다고. 맨 바깥쪽에 있는. 이해됐어? 헷갈리면 안 돼. 풀이네. 됐어? 헷갈리지 말고 다시 숙제로 해봐. 정확히 구분해야 돼. 원소를 써놓고 집합기로 묶으면 부분 집합. 집합 있을 때 가로를 지우면 원소. 알겠지? 4번은 뭐 같은 건 할 수 있겠지. 이제 조금씩 까다로우니까 개념 원리처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다 해봤지? 다 읽어보고 해야 돼. 잠깐만 조금만 쉬었다가 부분 집어야겠어요.
부분집합의 개수. 거기 A에 보면은 그 원리가 돼 있지. A1, A2, A3의 부분집합을 B라고 할 때 A1은 B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각 원소 A2, A3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B가 3번 곱해진다 해서 2의 세제곱에서 부분집합 개수가 2의 n제곱이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진 부분집합 개수는 하나를 빼면 되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됐지.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2가 곱해진 횟수가 줄어들어서 그 원소의 개수만큼 곱해진 횟수가 빼져야 되니까 2의 n-k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겠냐? 그대로 나와있고 적어도는 반대로 푸는 거 넘어갈게. 그냥 개수 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여기서는 발전 6-3번 이 3쪽에 필수형 6번 보면은 A, X,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라고?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 가이드 두 번째 줄 그렇게 나와있지. 6-3번 한번 풀어봐. 어려운 거 아니야. 됐어? 몇 개 남았어? 자, 정답은 28. 또 국민이는 아직 한 아직 한 문제야? 연민이 28 먹었어? 28?
아이 정답. 정리이 안 돼. 그냥 이거 그거 아니야? 15개에서 K개를 반드시 K개가 아니라 몇 개가 이게? 몇 개가 들어가야지 2의 15제곱에서 4모를 뺐을 때 얼마가 나오는데? 256개가 나오는데 이올 이거는 몇 개야? 2의 몇 제곱이야? 7제곱? 8제곱? 그러면 네모가 7? 7개 해야 되니까 4에 비해서 8 이렇게 나가면 7, 4, 28 K가 28이어야 되지. K로 식이 세우기 어려워. 왜냐면은 4의 배수를 그냥 K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됐어? K로 접근하면 표현이 잘 안 된다. 반대로 이렇게 접근해야지 바로 나오겠지. 여기도 실력 문제 빼고 26쪽까지 풀어오고 그 다음에 합집하고 교집합 30쪽 볼게. 합집합, 교집합, 조건제식으로 표현하는 거 또는 AND. 합집합은 교집합을 포함하고 있어. 그다음에 서로서라는 거는 공통된 원소가 하나가 없을 때 말로 기억해야 돼. 교집합이 없을 때가 아니라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그거를 서로서라고 하고, 참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서이다. 정의에 서로서란 정의에 맞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서라고 할 수 있어. 약속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0쪽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에 박스에 있는 내용 중에 나머지는 너네 이제 다 아니까 3번이 중에 3번. 3번을 체크하고, 교집합은 A에 포함된 첫 번째, 합집합에 전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B도 교집합은 포함하고 합집합에 포함된다.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그 의미상으로는 알겠지 뭔 얘기인지는. 기호로 써서 연산하는 문제들이 나중에 모의고사에 나온다. 증명하거나 연산할 때 이 표현들이 사용되니까 꼭 기억을 해줘. 그 다음 집합 연산 법칙, 분배 교환은 다 할 테고 넘어갈게. 발전 1-3번하고 풀어. 32쪽에
얼마? 360도 조민이는 맞아. 일단 3분 360? 60? 369요. 9? 아니요. 여기는 얼마나 안 나왔어. 시간 더 줄게요. 찾아봐. 시간 안에 찾으려고 노력해봐. 교집합이 CD니까 뭐겠어. 제곱 속의 제곱수 CD가 B에도 있어야 되니까 CD는 제곱수라고. 제곱 더해서 20을 넣으려면은 뭐뭐 있어? 뭐뭐 있어? 9하고 16인가? 그치?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맞춰봐. A에도 9이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되니까 A에 9하고 16 있으면은 그거 제곱해 80이라고 16의 제곱이 B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끝나는데? 맞아? A만 CD가 표현되어 있지만 B에도 CD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9하고 16이 B에 있어야 되는데 C제곱 D제곱이 CD는 아니겠지. 맞아? 근데 그러면은 CD가 9하고 16이면 그걸 제곱한 C제곱 D제곱은 9제곱하고 16제곱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A제곱 B제곱 중에 하나하나가 C하고 D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9하고 16하고 9제곱하고 16의 제곱하고 B제곱 B28이라는 얘기야. 맞아? 넘어갈게. 숙제를 다시 해보고. 그 배수집합의 33쪽에 가이드 보게. 가이드. 교집합만 우리 기억하기로 했지. 1번에 AM 교집합 AN이면 AK라고 있는 K는 MN의 최소공배수. 그것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합집합은 나열로. 교집합이 있으면 분배법칙을 써야 되니까 그 문제 A3 합 A4 교집합 A6니까 분배법칙으로 A3A 교집합 A6 해서 합집합 A4 교집합 A6 이렇게 해가지고 찾으라는 얘기야. 교집합을 우리가 최소공배수로 바꾸는 것만 해서 그것만 적용하자. 됐냐?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 이 쉬운 집합은 앞부분 쉬우니까 한번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여집합에서 뭐가 정의돼? 전체 집합이 정의되고 있어. 그래서 여집합을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 유의 원소 중에서라는 전제가 붙어 A에 속하지 않은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X가 U의 원소이지만 A의 원소는 아닌 차집합은 A의 원소지만 B의 원소가 아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그래서 이거를 같이 생각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런 표현도 하나 알아두면 좋은데 이건 A 여집합이 이렇게 생겼지. 그냥 이렇게 쓸게. 그다음에 A 빼기 B는 뭐라고 되어 있어? A의 원소지만 B의 원소가 아닌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패턴이 똑같네. 뭔 말이겠어 이거는?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U에서 A를 빼면 뭐가 나온다? 오! 이렇게 해서 빼네? 본 적 있지 이거? 여기 표현이 중요해. 같은 표현이니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성질 3번에 A 빼기 B에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왜 마지막에 뭐도 있냐면
B의 여집합에서 A 여집합 뺀 것도 A 빼기 B랑 같아요. 이거 하나 써놔. 왜 그러냐면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이면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니까 B의 여집합 빼기 교집합 A가 돼서 A 빼기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같이 기억을 해줘. 그 다음에 한 걸음 더에 또 표현도 기억하는 게 좋은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A 교 B가 공집합일 때 A 그 두 번째 줄에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B가 A의 여집합에 포함되는데 이거 체크.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A가 B에 포함되는 합교 샤샤드 하면 되고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체크해도 이거 안 배운 거지, 안 했던 거지. 근데 이제 그 표현 자체를 해석하면 되는데 A교 B가 A이기 때문에 A에서 B를 A에서 A 빼는 파이가 되고 A 합 B는 B가 되니까 P에서 B는 파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의미를 해석하면 돼. 외우지 말고 학교 샤샤드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드모우란 법칙은 반대로 하는 거니까. 대칭 차집합 36쪽에 근데 그 표현 세 가지 기억해야 되고 중간에 A 세모 B 세 가지 표현이잖아. A 빼기 B 합 B 빼기 A 그 같은 표현이고 같은 듯 다른 표현이고 세 번째가 합에서 교 뺀 거. 빼기를 교집합 요집 바꾼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성질을 기억해야 되냐? 뭐만 기억하자고 했어? 1번, 2번만 기억하자고 했지? 3번부터는 해보면 돼. 알겠어? 그래서 1번, 2번만 기억하면 되는데 교환결합을 성립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뭐 많이 기억하면은 그 3번의 두 번째 자기 자신하고 하면은 파이가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B에 볼게. B에 보면 뭐가 있어? 성질은 활용이라고 돼있죠. 활용. C는 너무 복잡하니까 기억하지 말고 그 P 한번 볼게. P. A 세모 B가 파이다. 그럼 A 세모 B는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가 파이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은 합집합인데 파이면 이것도 파이고 얘도 파이여야 돼. 맞아? 그래서 A 빼기 B도 파이가 되고 B 빼기 A도 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파이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and 이렇게 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론은 같을 때다 라고 책에서 결론 내리고 있잖아. 잠시만요. 여기 써놓고 알겠어? 합집합했는데 공집합이다 하면 각각 다 공집합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러겠지 당연히. 두 번째 이거 써놓고 복습하면서 읽어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A 세모 이것도 마찬가지로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가 뭐래? A 빼기 B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야? 이게 뭐 해야 돼? 헷갈리나? 합집합하면은 서로 합집합에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서로 포함관계 있다고 했지. 그러면 무슨 얘기해야 돼? 합집합은 큰 게 나오니까 B 빼기 A를 A, B가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돼. 어떤 표현? 됐나? 뭔 말이겠어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뭔 말이겠어? B만 가지고 있는 애를 A에 들어가게 만들어라는 뜻이지. 자, 다시 P 빼기 A는 P만 가지고 있는 거야. 맞아? P만 자기 P 혼자만 갖고 있는 건데 그게 A 혼자만 갖고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어떤 얘기가 되겠어?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야. 이게 되겠어? 다시 P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애를 A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교집합은 당연히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요거 주문 단계에 써놓고 2번까지 보면 이게 A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뭔 말일까? A 빼기 B, A만 가지고 있는 거랑 B만 가지고 있는 거랑 합집합해가지고 A가 됐다. 뭔 말이야 이거? A만 가지고 있는 거랑 이거 무슨 얘기냐면 A만 가지고 있는 거랑 B만 가지고 있는 거랑 합집하면 A가 된대. 무슨 말이야 요놈이? 요놈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여기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거 말이 되는데 요놈이 여기 채워주면 이걸 채우면 A가 되잖아. B만 가지고 있는 게 이거랑 같으면 되지. 그러면 잘 봐. 그러면 B만 가지고 있는 거 이건데 이건 뭐랑 같으면 돼? 이거랑 같으면 되겠네? 그럼 꽉 채워지지? 그럼 A가 되겠지? 근데 이거는 뭐야? B 교집합 A 여집합이고 얘는 B 교집합 A란 얘기네? 맞아? 어떤 거랑 A 여집 요거 두 개는 근데 교집합 있어 없어? 공통 부분이 없는데 얘랑 교집합 해가지고 같으려면은 어떨 때만 가능해? 이렇게 성립하려면 어떨 때만 가능해? 저기 학생들 A랑 A 여집합은 겹치는 게 없는데 A랑 A 여집합이 겹치는 게 없는데 B랑 교집합 했을 때 같아지려면 원소가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얘랑 전혀 다른 걸 갖고 있는데 공통 부분이 같을 수가 없다고. 그럼 B가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가능하다고. 어차피 공집합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하니까. 자,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는 뭐야? 일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된다. 알겠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둘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 아니라 얘 A가 공집합이면 이건 전체 집합이 돼버리지. 자, 다시 A가 공집합이면 얘는 전체 집합이 돼버리니까 P교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안 나와. 그래서 P가 공집합이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여러 번 해서 저게 나오면 이렇게 또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 기호가 바뀔 수 있으니까 A나 A 여집합이나 C나 그런 거 바뀔 수 있으니까
되겠지. 그 정도 B의 세 가지 정도 기억을 해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안 외워져 이거. 외워야 되는 교환결합을 생각한다 정도만 외우고 나머지는 외워지는 게 아니니까 저 세 개는 그거 해야 돼. 알겠지? 문제는 쭉 풀어보고 필수형 같은 경우는 뭐 개념 원리랑 거의 비슷하니까 확인 문제가 유형 연습이 조금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 필수형도 꼭 풀어보고 유형 연습 풀어야 된다. 유형 정리 계속 해야 되니까 6-2번 풀어봐. 40쪽에 6-2번. 뭐야? 합에서 교배란 얘기는 대칭 차집합이야. 디귿을 맞았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기억니은 해봐. 니은은 우변을 대칭 차집 넣어가지고 그냥 좌변이랑 같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고. 정답은 정답은 니디. 정답 니디야 니디. 알겠지? 근데 뭐가 된 거 같긴 하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 개수는 다 오셨으니까 40쪽까지 숙제해오고 아까 쌤이랑 더 개념 40쪽까지 숙제해오고 예습해와 예습. 정리는 따로 하지 말고 했으니까 전에 개념 5, 6 명제까지, 그러니까 개념 명제 1, 명제 2, 02, 03, 04, 05, 06, 07 중계까지 다 예수해야지. 필요 충분 조건까지. 08, 명제 08까지 예습해와 8개. 주제가 8개 있는 거예요. 내용만 한번 읽어보고 와. 그 내용들 이제 모르는 것만 체크해오고 다음 시간에 개념 테스트 한다. 전화날. 그래서 우리 목표는 지금 16일이니까 28일까지 수업 있어. 이거 28일까지 특강이 있으니까 3번 남았으니까 함수까지 다 복습할 거야. 3번 안에. 못하면 그 정규 수업 시간으로 넘어가고, 정규 수업은 3월달부터 월금 원래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데 이거랑 같이 할 거야. 금방 갔어. 개념 테스트 준비해봐. 다음 시간에 3장 오다 보내고. 안주 하루에 좀 늦은 왜? 거 OT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언제 끝났는지 몰라. 12시 반에 끝났는데 아.